갑시다. 자, 시작합시다. 지수. 매년 수능에서 지수 단원의 출제는 꼬박꼬박 일어나, 그지? 보통 한 3문제에서 2문제? 이 정도 차이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인 지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앞부분에 1번, 2번, 3번 중에서 이제 지수 계산 문제가 보통 많이 나오죠. 그래갖고 첫 번째로 많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 연산을 빠르게 하는 거. 즉, 봤을 때 이 식을 어떻게 연산해야 되느냐라는 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다른 문제들을 풀어가는 계산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요즘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실생활 문제라고 해서 활용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었는데 그 문제 요즘엔 잘 안 보이긴 해요. 그래도 대비는 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얘기인데, 대부분 요 얘기가 좀 가볍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어. 거듭제곱, 거듭제곱, 근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오늘 좀 이런 설명 쭉 해드리고, 그리고 좀 이따 우리가 풀어볼 문제들 중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확인을 좀 해봅시다. 첫 번째로 거듭제곱. 거듭제곱근. 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부터 해볼 건데, 거듭제곱은요, A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A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A가 한 번 있다 라는 얘기겠죠. 보통 우리가 지수 자리에 있는 1은 생략을 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A가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A가 2번 곱해져 있다 라는 뜻이 될 것이고, 이거 보면 A의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당연한 얘기로 A의 세제곱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A의 세제곱은 무엇이냐면 A가 3번 곱해져 있다 라는 뜻일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지수의 정의에 의하면 A의 n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시면 A가 n번 곱해져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중학교 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수에 대한 정의죠. 거듭제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시면 이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 거듭제곱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A를 여러 번 곱하겠다. 말에서 차이가 하나 느껴질 게 있을 건데, 그게 뭐냐면 거듭제곱근이라는 말이 있지.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일단 근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갖다 붙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셔야 할 건데, 이 단원을 지나가고 나면, 여기는 요 단원을 지나가고 나면 사실 이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다시 좀 이렇게 오랜 시간 공부하거나 좀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을 지금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수능 때나 모의고사 때, 이때 시험 때 뭐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모르겠네. 7번부터 막혔네. 끝났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정리해 놓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라요. 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좀 해드릴 거냐.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야. 그래서 처음 시작이 이렇게 한번 볼게요. x의 n승이 a가 되었다 라는 방정식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식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x를 n번 곱했더니 a가 되었다.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x를 어떤 숫자를 n번 곱했더니 a가 되었다. 그때 우리는 x를 뭐라 부를 겁니까? 라고 하시면 x를 a의 n 제곱근 이렇게 읽기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n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거듭이란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x를 제곱했더니 a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x의 값은 a의 제곱근 이렇게 읽겠지. 마찬가지로 x의 세제곱했더니 a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값을 3번 곱하니까 a가 되었다는 뜻일 것이고, 우리는 그 x의 값을 a의 세제곱근 이렇게 읽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n승까지 갔을 때 얘네들 통칭하는 말이 바로 거듭제곱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x를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x의 값은 몇 개가 존재할까? 몇 개 있거니 이거? 그렇죠, 2개 있겠죠. 그럼 x를 세제곱했을 때 더워서 x를 세제곱했을 때 a가 되는 x의 값은 몇 개 있을까? 갑자기 대답을 안 해주시죠? x를 세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값은 몇 개 있을까? 네, 3개 있겠죠.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 x의 n제곱 했을 때 a가 되는 x의 값은 몇 개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이거는 n개의
근을 갖겠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A의 n제곱근은 몇 개 있습니까? 그러시면 총 n개가 등장합니다 라는 것도 처음에 인지를 하고 시작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이게 뭐 어렵다고요? 라는 게 이제 지금부터 얘기죠. 선생님 이게 뭐가 어렵다고요? 별로 안 어렵죠. 지금까지는 그냥 거듭제곱, 근.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 말은 이제 조금씩 본격적으로 어려워하기 전에 우리 사전 지식을 좀 점검하고 가자고요. 하나는 무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함수, 기함수는 지수 단원에서 등장하는 내용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수 단원에서 거듭제곱근의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용하기 시작할 거다 보니까 이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특정 단원에서 우함수, 기함수를 설명하는 게 거의 드물어. 그러다 보니까는 필요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전에 배웠었던 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우함수부터 가보자. 우함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우함수 뭐예요? 나 자꾸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어저께 그거 봤거든, 찍은 거? 되게 귀여운 척 하는 것 같더라고. 짜증나더라고. 우함수 뭡니까? Y축? 그치. Y축 대칭의 그래프 성질을 갖고 있는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F 마이너스 X가 FX와 같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근데 이 식이 아마 이제 문제 풀 때 자주 보이게 될 건데, 이 표현이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걸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어떤 x의 값을 대입하겠다는 뜻은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여기 있는 요 점의 위치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은 함수 값의 높이이기 때문에 x를 대입했을 때 찍히는 점의 높이, 위치가 이 점의 높이가 바로 fx가 되겠지. 근데 그게 뭐와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그러면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x라고 하였을 때 마이너스 x는 어디 있을 거냐는 생각해 보시면 반대쪽 방향에 있겠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여기가 x면 이쪽이 마이너스 x가 되겠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선의 길이와 이 선의 길이는 같은 상태야. 역시 f-x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점의 높이인데 그 점의 높이가 서로 같습니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얘네 두 개의 높이가 같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따라서 y축 대칭 함수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게 되냐면 fx라고 하는 함수의 값, 왜냐면 x의 값은 계속 움직일 거거든요.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조금 더 왼쪽으로 가도 되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도 된단 말이야. 근데 항상 그 x의 값이 결정되었을 때 마이너스 x의 값도 같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때 걔네 두 점의 높이가 항상 같다는 얘기는 얘를 연속된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항상 y축 대칭의 성질의 그래프로 바뀐다는 얘기가 돼. 여기까지 아시겠어?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특히 문과학생들 입장에서 또 하나 좀 유용하게 익혀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함수를요 다항함수 입장에서 짝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짝함수란 말은 무엇이냐? 이분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무엇이냐라고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 중에서 짝수차 함수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우함수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 그걸 잠깐 좀 증명하고 갑시다. 예를 들어서 fx가 x의 2k승 이렇게 돼 있었어. 그리고 k는 정수 혹은 자연수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어차피 다항함수 입장에서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럼 fx는 x의 2k승 짝수차의 함수 지수승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함수는 어떤 함수입니까? 라는 게 궁금해. 그리고 요거 잘 들어. 우함수, 기함수 단원에서 너희가 요 식을 정확하게 어떻게 이용해 먹을 줄 알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함수가 어떠한 함수인지 알고 싶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함수가 우함수일지 기함수일지 혹은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닐지 이런 걸 판단하고 싶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합니까? 라고 하시냐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세요 라는 뜻이야. 아까도 한 생각.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했더니 f-x는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을 하겠지. 그리고 실제 x 자리를 마이너스 x로 바꿔봤더니 마이너스 x의 2k승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의 법칙, 지수 성질에 의해서
여기는 이 k라고 하는 것은 꼭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부터 적용되고 그 다음에 k 생성되는 거잖아.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을 놓고 거기에 전체 k수라 놔도 괜찮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얼마니? 그렇죠. x의 제곱일 테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x의 제곱의 전체 k수로 받게 될 거라고. 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구나? x의 2k승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x의 2k승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fx라고 했잖아.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가 뭐와 같아진다는 걸 알게 되냐면 fx와 같아집니다 라는 걸 써야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다항 함수 중에서 지수 자리가 짝수 차이인 함수들을 짝함수라 부르면서 그 짝함수들은 다 우함수의 성질이 나타난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야. x제곱 그래프, y는 x제곱 그래프. 머릿속 상상되듯이 원점을 지나면서 y축 대칭. 우리가 그려본 적은 없을 수 있지만 x의 4제곱 그래프 이런 것도 역시 우함수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오케이. 또 하나 이것도 정리하고 봅시다. 기함수. 자, 그럼 기함수는 어떠한 함수를 의미합니까? 라고 했을 때 원점 대칭의 함수를 의미한다. 몇 가지 뭐 다들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 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전에 함수의 표현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라고 하시면 f-x가 즉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그 높이가 마이너스 fx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역시 함수 입장에서 그래프로 표현해 보시면 자, 이 식을 보면서 그대로 한번 좀 해석해 볼 수 있었는데 내가 x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즉 원점에서부터 이 정도 값을 우리가 x라고 하자. 그때의 높이가 만약에 여기 있는 노란색 점이었었어. 즉 이 높이의 값이 fx가 된다라는 뜻이야. 그때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x는 x가 요만큼 왔으니까 이 길이만큼 반대 방향으로 가겠지. 따라서 이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하시면 아까 전에는 얘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과 얘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은 높이로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 부호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의 높이는 아래쪽에 이렇게 찍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바로 f-x가 되겠죠.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fx의 높이는 양수인데 f-x의 높이는 음수이고 그 길이는 서로 같다는 뜻이 된다.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럼 봐봐. 내가 얘네들 연속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그래프의 상태가 납니까?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원점에 의해서 대칭의 그래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이 함수를 기함수 그리고 원점 대칭의 성질이 나타나는 함수라고 부를 것이고 어떠한 함수들이 대표적으로 기함수의 성질이 나타납니까?까지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함수들 중에 홀수차 함수들, 다항 함수 중에서 홀수차 함수들, 즉 fx가 x의 2k 플러스 1승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들, 이런 함수들이 보통 기함수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역시 증명 한번 해봅시다. 내가 여기서 이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알고 싶어. 그러니까 우함수가 될지 기함수가 될지 아니면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닐지 알고 싶다면 x자리를 뭘로 바꿔봐라? 마이너스 x로 바꿔보라는 뜻이야. 바꿔봤더니 x에 마이너스 x 바꾸니까 마이너스 x에 2k 플러스 1승 이렇게 보이게 될 것이고, 자, 우리가 지수 자리의 덧셈은 밑이 동일한 두 식의 곱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x의 1승 하나와 마이너스 x의 2k승으로 찢어낼 수 있겠다. 그니 여기까지 하셨어? 근데 아까 전에 요거는 이미 우리가 우함수에서 봤었잖아. 얼마로 바뀐다고? x의 2k승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여기는 이 새끼는 x의 2k승으로 바뀔 것이고 마이너스 x가 하나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로 바꿔낼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 두 식의 미세값이 x로 똑같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는 뭐가 되냐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하나 있고 x 입장에서 몇 개가 있습니까? 하시면 2k 플러스 1개가 있다라는 뜻이야. 됐니?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x의 2k 플러스 1승이 우리 아까 전에 fx라고 했으니까
f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세요라는 뜻이 되겠지.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로는 f-x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게 돼. 그래서 우리는 기함수를 다음 함수에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홀함수 이렇게 부를 거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홀수차 함수는 다 원점 대칭의 성질이 나타난다. 됐습니까? 거듭제곱 근을 얘기하고 있던 와중에 왜 우함수 기함수 얘기를 하냐면 거듭제곱 근을 공부했던 친구들이 다 머릿속에 한 번 정도 봤었던 기억이 있을 게 뭐냐면 이런 거야. 거듭제곱근의 실근의 개수 구해달라. 근데 보통 그 책에 개념서에 많이 정리되어 있는 게 뭐 2개다, 1개다, 0개다,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쭉 써있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표로 이렇게 암기해 놓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존에 풀어봤던 문제들이야 뭐 대충 이렇게 푸는 거래 라고 생각해서 풀 수가 있는데 조금 그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바꿔버리기 시작하면 많은 학생들이 문제 해석 자체가 안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문제 해석이 안 되면 당연히 어렵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건지를 사전적으로 좀 깔고 갑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로 본격적으로 거듭제곱근의 개수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세 번째는 n제곱근 a라고 하는 말에 등장을 하는데 자, 이 n제곱근 a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x의 2k 플러스 1승이 a가 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얘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선생님이 그 중에 일부를 표현한 거냐면 여기는 여러분 x의 n승이 a이다. 즉 x는 a의 n제곱근이다 라는 것 중에서 n의 자리에 위치하는 값이 홀수일 경우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 됐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가보자. x의 n승이 a다 라고 했을 때 x는 뭐라고 본다고 했어? a의 n제곱근 이렇게 본다고 했지? 그때 내가 뭘 물어볼 거냐면 만약 현재 이 상태에서 x는 a의 n제곱근인 상태에서 x의 값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몇 개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n개 이렇게 되면 된다고. 이유가 뭐야? 라고 하시면 n차 방정식이니까 n차 방정식에 n개가 있을 거라고. 근데 내가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 여기서 근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시면 n개요 라고 그냥 대답하는 무리가 없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실근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해. 근이랑 실근이랑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약간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지? 그럼 어떻게 실근의 개수를 카운팅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래프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상에서 실제 만나는 점들의 개수를 파악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것이고 y는 x의 2k 플러스 1승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것이고 두 번째 y는 a라고 하는 그래프 역시 그리려고. 그래서 각각 두 개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린 다음에 그 두 개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세는 것이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니.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이제 좌변과 우변을 각각 따로따로 그려보려 하는데 좌변에 보이시는 y는 x의 2k 플러스 1승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그리려고 해서 봤더니 지수 자리가 홀수차잖아. 홀수차는 아까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 기함수라고 그랬단 말이야.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원점 대칭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놔. 오케이? 자, 그럼 좌변에 있는 노란색 그래프는 이미 그려져 있는 상태인데 우변에 있는 y는 a라고 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이 그래프는 a 값의 크기에 따라서 즉 제가 양수냐 음수냐 뭐 0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지날지가 결정되겠지. 즉 x축에 평행한 상수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a가 만약에 양수는 이렇게 지나게 될 거야. 여기까지니? 자, 그럼 요거 조심해라. 이때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x의 2k 플러스 1승이 a가 되는, 즉 x는 a의 n제곱근의 상황에서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실근의 개수 몇 개입니까? 라고 보시면 한 개겠지.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리고 이 점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것이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야.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n제곱근 a라고 부를 것이고 이걸 기호로서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뜻이야. 됐니요? 하나만 더 해볼게. 요거 조심해.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a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면 0이면 이렇게 지나고 있을 거니까 여기서 만나겠지. 그리고 그 값이 0인 것도 되게 자명하지. 근데 학생들도 요새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저걸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좌변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홀수차 함수야. 그래서 아 얘는 원점 대칭의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려놨어. 그 상태에서 내가 y는 a라고 하는 선을 다시 한번 그릴 건데 이번엔 a가 0보다 작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도 몇 개 점에서 만나? 그렇지, 한 개 점에서 만나지. 그래서 a 값이 0보다 크던 a 값이 0보다 작던 a가 0이던 항상 한 개가 존재한다 이해하시겠어? 실근은 다만 요 점을 나타내는 기호를 착각할 때가 많은데 많은 학생들이 어떤 착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는 이 점의 x좌표를 뭐라 불러요? 라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착각한 것 중 하나가 여기는 이 값이 음수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쓸 때가 되게 많은데 오케이? 얘는 지금 어떤 값이냐면 얘의 여기는 x의 n승은 a다라는 것의 근이잖아. 그래서 a의 n제곱근 중에 하나인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n제곱근 a라고 불러야 돼. 즉 여기에 마이너스 9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니? 자, 그래서 홀수차 그래프에서 우리가 제곱근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보시면 겉제곱근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보시면 항상 한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그래프로서 확인했어. 재밌는 게 그 다음인데 두 번째 짝수차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도 확인해 봐야겠지. x의 2k승이 a입니다. 역시 어떤 상황에서 시작한 거냐면 x의 n승이 a야. 즉 x는 a의 n제곱근이야 라는 상황 중에서 만약에 이 n의 자리에 들어간 숫자가 짝수일 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죠. 역시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실근의 개수가 궁금한 상황이니까 그래프로서 접근하려 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 근이 몇 개라고 하면 무조건 n개야. 실근이 아니라 그냥 근이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면 거듭제곱이 몇 개 그럼 n개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난 그 중에서 실근이 몇 개야 이게 궁금하단 말이야. 그러면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역시 또 그려보셨더니 여기는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니까 y는 x의 2k승 그려봤더니 지수자는 게 짝수차야. 그래서 아 y축 대칭의 성질이 나타나겠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y는 a라고 하는 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얘는 상수함수니까 이놈이 양수일 경우와 이놈이 0일 경우와 이놈이 음수일 경우가 있겠잖아. 근데 A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양수일 경우에는 만나점이 몇 개 생겨? 그렇죠. 두 개가 생겨. 동시에. 그리고 봐봐. 얘가 노란색 그래프가 Y축 대칭 그래프라고 그랬으니까 정확한 이런 사실로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어떻겠다? 같겠다도 예상될 수 있지. 그랬을 때 우리가 양수 쪽에서 만나고 있는 이 점의 값을 이 점의 x좌표 값을 n제곱근 a라고 한다면 얘는 정확하게 같은 거리에서 반대 방향으로 존재하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음수의 값을 갖고 있겠다고 생각하시면서 마이너스 n제곱근 a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는 뜻이야. 됐니?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까? 만약에 좌변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짝수차 그래프가 나왔어. 근데 이번엔 a의 값이 양수가 아니라 음수야. 즉 x축보다 아래쪽에서 지난다라고 보신다면 a가 0보다 작다라고 보신다면 현재 같은 그래프 상황에서는 두 그래프가 맞나 안 맞나? 안 만나.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실근의 개수는 몇 개야? 없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잡아내기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실근의 개수를 잡아낼 때 최종적으로 실제로 적용시킬 거야. 이 상식들을, 상식의 말이 좀 그렇고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시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봅시다. 뭐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이 얘기가 이제 본질적인 건데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뭔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보시면 이 얘기 하려고 이 얘기. 자, 이 얘기 잘 들어. 정확하게 이 3번만 잘 이해해도 앞에 있는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3번만 잘 이해해도 문제 적용할 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건데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에서 볼 때는 어떤 말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냐면 A의 N제곱근이라는 말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문제를 보다 보면 뭐 8의 4제곱근 아니면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이런 단어들이 보이기 시작할 건데 현재 이런 말이 보였을 때 앞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 먼저 느끼셔야 되냐면 X는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 X는 A의 N제곱근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바꿔볼 줄 아셔야 합니까? 라고 하시냐면 이 말을 X를 N제곱 했더니 A가 되었습니다 라는 방정식을 바꿔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니?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여기 지금까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단 말이야. X의 N승 A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 이해를 하다 보면 잘 봐. X의 N승 A입니다. 이때 X의 값은 몇 개야? 라고 그러시면 몇 개? N개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현재 이 상황에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카운트하면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내가 현재 이 상태로 오게 되면 이 식의 상태로 오게 되면 몇 개냐 물어보면 N개로 대답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고 하시면 좌변에 있는 그래프와 우변에 있는 그래프 각각 그려본 다음에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면 되겠다 이해하시겠네? 이렇게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이 말을 여기 상태에서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을 때는 항상 이 말에서 이 식의 상태를 바꿔놓은 다음에 생각해 보시고 다시 요 식의 말, 이 식에서 이 말의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하죠.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만 해볼게. 예를 들어 마이너스 27의 5제곱근은 마이너스 27의 5제곱근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몇 개? 그렇지. 5개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하시겠어? 이유가 뭡니까? 그러시면 x를 5제곱 했더니 마이너스 27이 되었습니다 라는 식이기 때문에 얘네 x에 관한 오차 방정식이구나. 따라서 5개 있겠네. 그래서 5개로 대답하시면 돼.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는 이걸 그래프로 파악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x의 오차식은 무슨 그래프니까? 오차, 홀수차니까 당연히 원점 대칭 그래프를 그려놓을 것이고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27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0보다 아래쪽에서 지나고 있는 그래프일 테니까 만나는 점 몇 개 나온다? 하나 나온다. 그럼 실근의 개수 몇 개다? 1개 이렇게 얘기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 좀 확인해 볼게. 요 점의 x좌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핵심인데 여기는 요 점을 우리 아까 전에 부호 안 붙인다고 그랬어. 마이너스 27의 5제곱근이라고 뜻해서 이렇게 쓴다고 그랬다. 요 앞에 마이너스 붙지 않고 자, 잘 봐. 그러면 5제곱근 마이너스 27은 오케이? 5제곱근 마이너스 27은 y축보다 왼쪽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부호가 플러스로 되어 있어도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음수란 거 정확하게 이해하셔. 여기서 애들이 많이 착각을 겪고 있는 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루트 A가 양수야 음수야 이런 얘기 참 많이 물어보거든. 루트 A가 양수야 음수야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양수요. 아니요. 음수요. 아니요. 둘 다요. 막 이래. A 값이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양수도 음수도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루트 A는 무조건 양수야. 오케이? 허수가 될지언정 음수가 될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거와 다르게 5제곱근은 앞에 플러스 보가 있어도 음수가 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 더 할게요. 마이너스 8에 4제곱근 마이너스 8의 4제곱근이라는 말이 보였을 때 우리가 어떤 수식을 바꿔볼 수 있어야 된다? x를
4제곱 했더니 마이너스 8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고.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그려가면서 파악해 보려 했더니 x의 4차 그래프는 당연히 우함수, y축 대칭함수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선은 아래쪽에서 지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만나는 점은 없어. 실제로 만나는 교점은 없다는 얘기는 실근의 개수는 없다라는 뜻이 된다고. 이해하시겠어? 하지만 속지 마. 마이너스 8의 4제곱근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이거는 실근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근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몇 개 대답하신다? 4개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저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으면 우리 이제 완벽하게 개념서에 존재하고 있는 표를 완성할 수 있게 되죠. 자,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에서부터 이제 가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요 표가 보통 개념서 다 정리가 돼 있어.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것도 외우려 한다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앞에 있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다시 이거를 표를 보면서 그랬었어 라고 암기하면서 잡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겠지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수학 항상 그렇게 접근한다. 자, 두 가지 기준을 놓을 것인데 하나는 뭐냐면 현재 A의 n제곱근을 식으로 바꿔보시면 얘는 X의 n차식이 A가 됩니다 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기준이 두 개 생겨. 하나는 n의 값이 무엇이냐와 두 번째는 A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표가 나오죠. 자, 그리하여서 세로행은 A의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눠보시고 가로행은 N의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눠봅시다. 그러면 N의 값의 기준은 아까 몇 개가 있었냐면 얘가 짝수일 거냐 홀수일 거냐 있었지. 그래서 N이 2K 플러스 1 홀수 차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2K 짝수 차일 때로 나눠볼게. 자, 두 번째 A는 A가 양수일 경우, 즉 X축보다 위에서 선을 지날 경우, 두 번째 A가 0일 경우, 세 번째 A가 음수일 경우로 나누려고 해. 자, 내가 첫 번째 위에 세 칸을 채우려고 한다면 나한테 필요한 그래프의 상황은 좌변에 있는 그래프가 홀수차 그래프니까 당연하게도 자, 원점을 지나고 있는 기함수 그래프가 되어질 거야. 이때 A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이 지날 것이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리고 두 가지 기준으로 선생님 나눠드릴 건데 첫 번째는 개수만 놓고 생각해보자. 개수. 그러면 위에서 지나니까 몇 개에서 만나? 그렇지, 한 개에서 만나. 오케이? 자, 두 번째 A가 0이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선이 지날 거니까 역시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 몇 개에서 만나? 한 개에서 만나지. A가 0보다 작을 때에도 이렇게 지난다고 하면 몇 개에서 만나? 한 개에서 만난다. 이해하시겠어? 됐니? 근데 이번에 이렇게도 볼 수 있단다. 이거 좀 조심해. 이거 혼란 섞여. 이것도 섞어서 기억하면 안 돼. 만약 이 점의 좌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이 점의 좌표는 우리 아까 어떻게 표현한다냐면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 따라서 이때 좌표는 뭡니까 하시면 n제곱근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가 0이면 좌표가 얼마입니까? 라고 보시면 좌표가 얼마? 0이지. 이해하셨어? 만약에 A가 음수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도 n제곱근 A였다. 됐냐? 여기까지 됐니? 자, 두 번째. 아래에 있는 세 칸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볼 것인데 그래프가 짝수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y축 대칭함수가 나올 거야. 그때 A가 0보다 크다면 이렇게 지나겠네.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보면 몇 개야? 두 개지. A가 0이면 이렇게 지나겠네. 그러면 개수 입장에서 보면 몇 개? 한 개.
마지막으로 A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개수 입자에서 몇 개? 0개가 된다 이해하시겠어? 근데 만나는 실제 점의 x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A가 0보다 클 때는 양과 음에서 각각 하나씩 나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니 만약에 0이면 A의 값이 0이면 만나는 x좌표도 0이니까 0이라고 써질 것이고,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면 만나는 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표력과 이건 없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섞어서 기억할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 두 개, 하나, 0개 이렇게 있는 건 무리가 없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읽다가 어떻게 착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선생님 여기서는 하나고요, 여기서는 하나고요, 여기서는 하나고요,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는 두 개고요, 여기서는 0개였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x요. 그럼 x는 뭐야? 0이랑 뭐가 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정확하게 노란색으로 기억하시는 것들은 개수를 기억하시는 거고, 밑에 있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점의 x좌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오케이. 자, 그럼 요 생각을 반드시 꼭 하고 계시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성질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전제조건 A와 B가 양수이고요. 그리고 M과 N이 정수일 때. 자, n제곱근 A라고 하는 기호를 배웠으니까 그 기호가 갖고 있는 성질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걸 파악하려는데, 요거 집에 가서 정리할 때 요거 좀 잘 정리해 두셔. 자, 잘 봐잉. 사실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왜냐면 한 번 정도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혹은 지금까지 수학 문제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풀었다라고 했을 때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성질을 이미 적용시키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거듭제곱근이고 두 번째는 지수의 확장인데, 이미 지수의 확장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성질을 다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다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 생각을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래. 내가 n제곱근 A와 n제곱근 B 이 두 가지를 곱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건데, 우리 여기 있는 이 새끼를 잠깐 X라고 봅시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새끼를 잠깐 Y라고 합시다. 그럼 봐봐. n제곱근 A가 X입니다 라는 식이죠. 마찬가지로 n제곱근 B가 Y입니다 라는 식이라고. 나 현재 이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양변을 n제곱 했을 때 얘는 뭐가 될 것이고, A를 n제곱근 한 거니까 n제곱은 A가 되겠지? 좌변은 A가 될 것이고, 우변은 뭐가 될 것이냐면 X의 n제곱 이렇게 될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좌변과 우변을 n제곱 하시게 되면 좌변은 B가 될 것이고 우변은 Y의 n제곱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것들을 통해서 변끼리 곱해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좌변의 값은 A 곱하기 B가 될 것이고 우변의 값은 X의 n승 곱하기 Y의 n승이 될 것인데, X의 n승과 Y의 n승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동일한 지수성을 묶어낼 수 있지. 따라서 내가 얘네들을 같이 묶어서 X 곱하기 Y의 전체 n승이 나타낼 수 있어. 자, 그럼 제발 여기는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시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내가 무언가를 주황색 동그라미를 오케이? n제곱 했더니 ab가 된대. 나는 말뜻은 주황색 동그라미는 뭐야? 라고 했을 때 ab의 n제곱근이다 하시겠어? 여기까지니? 자, 다시 천천히 할게. 내가 주황색 동그라미를 n제곱 했다 그랬더니 ab가 되었다는 뜻은, 그럼 주황색 동그라미는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ab의 n제곱근이라고. 따라서 x, y는 뭐야? 라고 하시면 ab의 n제곱근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x, y가 뭐야? 라고 하시면 여기는 이 새끼가 x, y였거든. 따라서 얘네들은
n제곱근 a로 바뀐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됐죠? 자, 선생님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뭐 이거 당연한 얘기를 다시 이렇게 얘기해라고 하시면 이걸 꼭 생각해 보셔야 돼.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얘가 뭐가 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 느껴지기 시작할 거냐면 뭐 이거 지수 법칙이 적용되네. 그리고 여태가 너무나 타당하게 당연하네라고 생각할 거야. 타당하게 너무 당연하게 지수 법칙 적용시켜 왔을 테니까. 근데 그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가 바로 n 거듭제곱 a의 성질이야. 아시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면 각각에 있는 값을 우리가 만약에 거듭제곱의 값이 같으면 안에 있는 것끼리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도 괜찮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에 있는 것을 각각 쪼개도 괜찮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아셨니? 자, 두 번째 것도 바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부터 증명 빨리 해볼게. 집에서 천천히 한 번씩 증명해보세요. 자, 아까랑 똑같이 갈 겁니다. 분자에 있는 것을 우리 잠깐 x라고 봅시다. 얘를 x. 분모에 있는 것을 잠깐 y라고 놓자고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n제곱근 a는 x다. 두 번째, n제곱근 b는 y다. 당연히 뭐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양변을 n제곱 해보고 싶다 됐어요. 그래서 좌변을 n제곱하고 우변도 n제곱 하니까 얘는 a는 x의 n제곱, 밑에 있는 식은 b는 y의 n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바뀐다 됐냐? 아까 전 우리가 여기서 했던 행위는 이런 거였어. 변끼리 곱해도 괜찮다 이런 거였지. 두 번째는 뭘 해볼 거냐면 곱했으니까 나눠보자 얘기야. 그래서 변끼리 나누면 어떻게 되냐? 괜찮다. 그래서 분모에는 b를 갖다 놓고 분자에는 a를 갖다 놓게 되면 b분의 a는 현재 이 식은 y의 n제곱분의 x의 n제곱일 것이고,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에 의하여 분모 분자의 공통된 지수성은 묶어내도 괜찮다 기억나시니? 따라서 현재 이 식은 y분의 x의 전체 n제곱이라고 써도 괜찮다.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봐봐. 이 식 잠깐 지우고 생각해보면, 오케이? 얘와 얘가 같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인 즉슨 주황색 동그라미를 n제곱 했더니 b분의 a가 되었다는 뜻이 되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주황색 동그라미 뭐야? 라고 했을 때 얘는 b분의 a의 n제곱근이 된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결론 y분의 x는 뭐야? 라고 했을 때 b분의 a의 n제곱근이 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y분의 x가 의미하는 게 얘니까 얘가 바로 루트 n제곱근 b분의 a라고 쓸 수 있게 된다. 역시 증명하고 나면 사용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좌변에서 우변으로 오는 의미는 분모 문자의 거듭제곱근이 같은 거듭제곱근 찾으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가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우변에서 좌변으로 오는 의미는 분모 분자, 거듭제곱근 안에 분모 분자의 분수가 존재하고 있다면 분모 분자로 쪼개어도 괜찮다라는 뜻이야. 됐죠? 자, 세 번째. n제곱근 a의 전체 m승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도 찾아봅시다. 아까 저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있는 이 식기를 우리가 x라고 할게. 그러면 n제곱근 a는 뭐다? x라고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양변을 뭐 하겠다?
n 거듭 제곱하겠다는 거겠지. 그래서 좌변은 뭐가 됩니까? 그러시면 a가 될 것이고 우변은 뭐가 됩니까? 그러시면 x의 n제곱 이렇게 될 거야. 됐죠? 근데 아까 봐봐. 여기는 요식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보면 여기가 노란색 동그라미에 x라고 했잖아. 그럼 x의 m승이지. 이해하셨어? 그러면 현재 x의 m승이 필요한 건데 여기 보면 n승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m승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양변에 동일하게 지수승을 m승 곱하면 되지. 됐니?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현재 여기는 요식에서 x의 n승의 m승인데 이거를 x의 m승의 전체 n승으로 봐도 괜찮지. 그럼 걔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a의 m승 된다. 됐니? 자, 그럼 다시 여기 봐. 얘를 주황색 동그라미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주황색 동그라미는 뭐가 됩니까? 라고 보시면 주황색 동그라미는 a의 m승의 n제곱근이 된다 이해하시겠어? 자, 무슨 말이냐면 주황색 동그라미는 n제곱 했더니 a의 m승이 됩니다는 뜻은 얘는 요 놈의 n제곱근이라고. 따라서 x의 m승이 뭡니까? 라고 보시게 되면 a의 m승의 전체 n제곱근이 된다라는 사실 뜨냐? 오케이. 자, 한번 봐볼래? x의 m승이 뭐야? 이게 바로 x의 m승이잖아.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라고 보시면은 a의 m승의 n제곱근이 된다라는 것이야. 됐니?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 내가 어떤 거듭 제곱근의 전체 제곱승을 했을 때, m제곱승을 했을 때 걔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가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밖으로 빠질 수가 있다가 두 번째 의미. 됐죠? A가 자, 네 번째. 거의 다 왔어. A의 n제곱근의 전체 m제곱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이 있긴 한데 이렇게만 가봅시다. 이거 전체를 x로 넣어. 그러면 순서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 얘를 x로 놨어.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내가 양변에 전체 몇 제곱을 해야 되겠다? m제곱을 해야겠다 이해하시겠어? m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는 안에 있는 주황색 동그라미만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하시면 x의 m제곱승 나오겠다 됐냐? 두 번째, 현재 이 시에서 또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양변을 n제곱 하고 싶잖아. 그래서 양변에 n제곱 했더니 a가 나오실 것이고 좌변은 우변은 x의 m 곱하기 n승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묻는 거야. x가 뭐야? 그럼 x는 a의 mn제곱근이다 이해하시겠어? 자, x는 a의 mn제곱근이다. 따라서 x는 a의 mn제곱근이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처음에 봤던 노란색 동그라미가 x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냐면 a의 mn제곱근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즉 거듭제곱근이 연소체해졌을 때 나는 얘네들끼리 곱해도 괜찮고 얘네들을 다시 찢어내도 괜찮다라는 뜻. 마지막 다섯 번째. A의 MP승의 MP제곱근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전체를 X로 봅시다.
그러면 np제곱근 a의 np승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걔가 뭐야? x. 뭐 하고 싶어? 라고 그러시면 이제 너무나 자명하게 양변에 np승 하고 싶죠. 그래서 여기 np제곱근 벗겨내시고 여기에 np승 생길 거야. 자, 그럼 잡아. 좌변은 a의 np승이고 np승이 될 것이고 우변은 x의 np승이 될 거야. 우리가 아까 전에 양변에 동일한 지수승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 양변에 동일한 지수승을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p제곱승, 여기에 p제곱승 지워. 그럼 남는 게 a의 m제곱근은 뭐가 같다? x의 n제곱근과 같다 됐냐? 여기까지 하셨어? 괜찮다. 이해 안 되면 얘기해라. 상관없다. 여기? 얘를 전체 x로 놓고 양변을 np승 한 거야.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랬을 때 남는 게 루트 안의 값이 나왔을 것이고 여기는 x의 np승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양변에 동일한 지수승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는 동일한 지수승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도 p제곱승, 여기도 p제곱승 지운 거야. 됐죠? 자, 그럼 여기 봐봐. 이것만 읽으면 끝나 이제. 봐봐.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냐면 x거든? 그럼 x는 뭐야? 라고 했을 때 x를 n제곱 했더니 a의 m승 된대. 나는 말뜻은 x는 a의 m승의 n제곱근이다 하시겠어? 따라서 x는 a의 m승의 n제곱근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됐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x의 값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a의 m승의 n제곱근이다 라고 써지게 된다는 거야. 됐죠? 그럼 봐봐. 이 식에서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가는 뜻은 뭐냐면 제곱근과 지수수가 서로 약분가능하다. 필요에 의하면 곱해줘도 괜찮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5가지 지수 거듭제곱근의 성질까지 증명했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좀 이따가 지수에 확장 들어가도록 합시다.